네, 4월 17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래들은 참 바쁩니다. 이거 애쉬 크립토가 올린 건데 어제 모두 패닉에 빠져서 비트코인을 팔고 있을 때 정체불명의 고래가 코인베이스에서 4억 9,6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누군가는 분명 뭔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리는 그림이 있다라니까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은 쫄아서 팔고 있을 때 이렇게 고래들은 대규모 고래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라는 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스터 백, 그 유명한 미스터 백 대체 누굴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미스터 백이 비트코인 200개 넘게 또 추매를 했습니다. 진짜 빡세게 매수하고 있어요. 진짜 2021년 11월 주소 생성 이후에 트랜잭션마다 지금 100개 이상씩 일단 샀다 하면 100개 이상이에요. 일단 샀다 하면 100개 이상씩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4월 16일에만 저는 지금 요것만 봤는데 더 있네. 4월 16일에만 지금 400개 넘게 매수집을 했네요. 트랜잭션마다 100개가 넘어요. 얘 대체 뭘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77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업비트 콜드 월렛이다 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 수가 없죠. 업비트가 지금 확인을 해주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는데 네, 진짜 백종원인가요? 미스터 백? 봉여사님 말씀대로 너무 웃긴데 정말 너무 궁금해요. 이게 보통 고래는 아니거든요. 이게 기관 주소인데 분명히 이 정도로 싸지르려면 이게 뭐 하루에 400개씩 누가 사겠어요, 개인이. 이거는 뭔가 기관이에요. 기관 아니면 기관 중에서도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아캄 얘기처럼 업비트인가? 또 업비트 갔을 수도 있는 게 지금 원화 거래 비중이 달러 비중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암호화폐 비중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관심도가. 그래서 업비트일 가능성도 뭐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참 궁금한데 어쨌든 이런 기관들 큰 손들은 지금 싸지르고 있다. 근데 너무 많이 싸지르니까 좀 깜짝깜짝 놀란다. 미쳤어. 15일날 100개, 200, 300, 400, 500, 600, 700, 800개. 뭐지?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개미들이 막 열심히 팔 때, 공포에 질려서 팔 때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다. 손바뀜이 펼쳐지고 있다. 페이퍼 핸드와 다이아몬드 핸드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최근 한 3, 4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느낄 수가 있죠. 분석가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추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패닉셀 할 때가 아니고 계속 고점 높여가고 있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불리시 스트럭처 자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해란 얘기예요. 그냥 막 뇌동매매하면서 정서적으로 쫄아가지고 막 비이성적으로 팔지 말고 감정적으로 팔지 말고 스트럭처를 보고 리서치를 하면은 안 그래 지금 잘 가고 있어. 너무 분봉 차트에 매이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2023년 2023년 1월인데 이때부터 진짜 많이 올랐죠. 16,000달러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른 거니까 이때만 해도 뭐 언제 2만 달러 돌파할 수 있겠냐 막 이랬었는데 진짜 비트코인의 흐름이라는 게 일간 차트, 뭐 분봉 차트 이런 걸로 보면 최근에 지금 어질어질한데 이렇게 1년 단위로 확 늘려서 보면 아주 훌륭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 사고 매수 타이밍, 부분 익절 타임, 매수 타임, 매수 타임이죠. 부분 익절, 부분 익절 이런 거죠. 아니면 그냥 쭉 홀딩, 쭉 홀딩이 수익률은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일반 개미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근데 이때 잡아서 진짜 최후의 승자죠. 렉트 캐피탈 지금 반감기 전에 랠리 벌였고 3월과 4월에 두 번 꼬라박아서 얼추 한 20% 정도 되돌림도 했고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7만 달러와 재축적의 고점이 7만 달러 이건 분명한데 하단 저점이 6만 달러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레드박스에서 재축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전 사이클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움직일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갈지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6만 달러 밑으로도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또 그럴싸한 게 이 주간 차트의 급격한 상승을 보면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5만 달러대 밑으로 빠지면 진짜 그거는 거의 마지막 이제 매수 타이밍일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이 위에서 좀 이러고 좀 가다가 이 위로 가서 좀 놀다가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급적이면 그 시간도 조금 단축됐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반감기 이후 상황을 우리가 함께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다 같은 경우에도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2017년도부터 강세 페넌트 뚫고 2021년에 고점 만들었고 이후에 약세장이 왔지만 포물선형 랠리를 통해서 포물선 지지라인 잘 받고 있다. 이번에 더 빠질 수 있지만 잘 받고 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단순한 사람이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 가운데 하나가 긴 시간 동안 강세를 지속하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면 당연히 매수해야지. 예, 10데이 차트예요. 케빈 스매슨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1년 전에 내가 이런 얘기 했어. 6만 달러 넘으면 무섭고 감정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6만 달러 대체 갈 수나 있겠냐. 너무 행복할 것 같다. 6만 달러만 돼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참 재밌다. 비트코인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참 재밌는 게, 무려 지금 6만 3천 달러에 자리하고 있는데 7만 3천 달러를 바라본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때 6만 달러 와 싶은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2만 달러, 3만 달러 갈 수 있을까? 다시 만 달러로 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얘기 할 때였잖아요.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을 때 수익화, 이건 다 수익을 보는 시간 99%라는 거죠. 예, 재밌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흐름을 꾸준히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6만 3천 달러 때는 아무도 안 사. 근데 7만 3천 달러 때 살려고 다 몰려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리는 거잖아요. 고점 딱 찍고 이제 조정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군중 심리가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무섭고, 그 군중 심리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거의 모든 영역에 다 대입이 되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이죠. 예,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만 잘 좀 피해가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네요. 이 리플렉션이라는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올해도 100달러를 50만 달러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전폭적인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어 트랙 기간 동안 알트코인을 잘 매수하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급락한 게 결국에 베어 트랩이고 축적의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위크핸드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결국엔 손바뀜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손바뀜 상황, 결국엔 간다. 19,891% 랠리가 간다. 예, 되게 재밌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요 단계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준비하기 좋은 시기이고, 반감기를 거치고 요 축적, 비트코인이 재축적되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알트를 대비를 하면 알트 시즌 요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알트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도 많이 다뤄서 이제 아실 거예요. 요 차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마지막 매수, 아니면 여기서 좀 빠질 수는 있죠. 빠져서 사이드 횡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마지막.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때쯤에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이제 수익화가 돼야 될 건데, 알트 같은 경우에도 페이퍼 핸드들이 나가 떨어질 때 요때를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요거를 대비하는 상황.
근데 뭐 19,000% 이런 거 이제 거의 아주 작은 시총, 스몰캡, 밈코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이런 거를 노려보기보다는 수익률은 조금 더 숫자 자체는 빠질 수는 있더라도 뭐 메이저급 알트들, 테마가 확실한 어느 정도의 시총 사이즈가 있는 알트들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이 훌륭한지는 수십 번 짚어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고르시는 거 리서치 해보시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걸 빡세게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 요즘 지금 알트 차트를 보시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건 이더리움 데일리 차트고 오른쪽이 솔라나 데일리 차트거든요. 이게 200일 지수이동 평균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는 요 비슷한 모양새가 지금 되게 많아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얘네들은 일단 알트 대장급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그래야지 나머지 라지캡, 미들캡, 로우캡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죄송합니다. 잘 펼쳐질 수가 있는데, 이거 왼쪽은 팬텀이고 오른쪽이 니어거든요. 니어 프로토콜. 얘도 비슷하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고점 찍고 약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지받고 있는 모습. 고점 찍고 하락세 보이다가 지지받고 있는 모습. 고점 찍고 하락세 보이다 지지받고 있는 거. 솔라나 마찬가지. 비슷한 차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조금 내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들이 설정이 되고 리서치까지 마치고, 요거를 중장기 대응 종목으로 모아가야겠다,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 라는 종목이 결정이 되면, 내지는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런 흐름들을 조금 파악을 하신다라면, 그러면 중장기 대응할 수 있는 알트들의 어떤 목록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막 아무거나 이렇게 막 누가 얘기한다고 막 매수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팬텀 같은 경우에, 니어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자체는 괜찮거든요. 되게 괜찮은 프로젝트고, 니어 같은 경우에는 또 AI 테마와도 연결돼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니어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뭐 니어 패치, 렌더, 이제 패치, 오션 프로토콜, 싱귤라리티 이런 것들은 이제 ASI로 합쳐지잖아요. 어벤져스 팀이 하나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차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얼추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차트의 흐름이 이게 이렇게 가게 됐다가 갈지 여기서 이렇게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설정을 잘 하시고 그때부터 분할 매수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기간이 또 있으니까 신중하게 분할로. 그래서 수익을 이때 매수해서 이때 판다라는 것보다는 요때 차근히 매수했다가 이 어느 시점,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여기서 샀는데 좀 가다가 막 꼬라박으면 심장도 꼬라박히는 것 같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트 차트들은 데일리 차트나 주간 차트 보시면은 차트들이 되게 예쁜 게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비슷한 형태와 모양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재밌는 거 많고,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가 예뻐요.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게, 크게 한번 급등을 해주고 축적을 거치면서 다시 재돌파 이후에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축적 사이드 횡보하다가 한번 고점 또 하나 만들어내고 지금 꼬라박았는데, 이전 사이클 돌파 고점에 지금 지지를 받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또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차트는 예쁘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 예. 그래서 만약에 인젝티브에 관심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인젝티브에 대한 프로젝트 리서치를 하시고, 어디서 코인마켓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시고 지금 현재 시총이 어떻게 되고, 이 사이즈, 거래 볼륨이 어떻게 되고, 차트의 흐름 어떻게 되고, 차트의 흐름 지금 예쁘잖아요. 지금 정도면은 이게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한번 해볼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는데 아이씨 하고 8달러 볼 수도 있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잘 해나가시면 요거를 바라볼 수 있다 라는 것까지는 한번 시나리오로 상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인젝티브가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특정 프로젝트를 언급을 드리면 꼭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종목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의 흐름이 이렇고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요즘에 괜찮은 게 많습니다. 조금만 코인마켓에 들어가셔가지고 데일리 차트, 주간 차트 이런 것만 조금 보셔도 눈에 이렇게 좀 들어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특히 내 관심 종목을 한 10개 정도 추리시고 그걸 차트를 분석을 해보시면 굳이 내가 전문 트레이더들처럼 차트를 분석할지 모르더라도 대충 느낌으로만 봐도 오잖아요. 지금 중요 라인 지지를 어디서 받고 있구나 이런 거. 그런 것들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쉬크립토가 재밌는 걸 올렸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12개월에서 15개월 동안 내 목표는 이래.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이더리움은 1만 달러에서 15,000달러, BNB 900달러에서 1,400달러, 솔라나 450에서 650, XRP 3에서 5달러, 도치 1달러, 폴카다 100달러에서 120달러, 체인링크 250에서 500달러, 아발란치 200달러에서 300달러, ICP 120에서 160달러, 인젝티브 180에서 250달러. 이게 티아가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100달러에서 150달러, 많다 30달러에서 70달러. 사실 이 숫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그냥 이 사람이 예측하는 건데, 참고로 이 사람은 비트코인 800개인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부자예요.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지금 대부분 괜찮은 종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 여기 끝에 2개 빼고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의미 있는 종목들이고. 그래서 이걸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대체적으로 들고 가시니까 이걸 그렇다고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안정적으로 민코인 이런 것보다 좀 미들캡, 로우캡 알트코인들보다 이런 것들 조금 안정적인 애들로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추려서, 이 중에서도 몇 개 추려서 코인마켓에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서치를 하시고 차트에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고점이 될지, 8만 달러가 고점이 될지, 25만 달러가 고점이 될지, 아까 노엘 에치슨처럼 45만 달러가 고점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숫자에 너무 마음을 뺏기시지 마시고, 대신 이 사람이 지금 선정한 이 종목들이 대부분 괜찮은 종목들은 맞아요. 저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이고 대부분. 그래서 그렇다고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 중에서 아직 알트 대응이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메이저급들, BNB 말할 것도 없고, 이더 솔라나 같이 메이저 알트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고, XRP 소송 리스크만 잘 해결되면 5달러 기대해 볼 수 있고, 도치 잘 가고 있고, 폴카닷, 이더리움 레이어2, 체인링크, 실물자산 토크나 이슈의 상징적인 아발란체, JP모건과 협업, 실물자산 토크나 이슈와 디파이 이슈에 다 걸쳐있는 2개 다. ICP, 관심 있는 사람들 되게 관심 많죠. 인젝티브,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레이어1. 이런 식으로 애들이 뭐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프로젝트가 진전이 돼 있고 이런 것들까지 잘 참고를 하신다라면 의미 있는 알트 시즌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특히 초보자분들이 요즘에 많으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시총 낮은 알트들 잘못 대응하시다가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헤매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워낙 변동성이 크고 시총이 낮을수록 더 크게 반등할 수도 있지만 더 크게 꼬라박히기도 합니다. 40% 올랐다고 좋다고 들어갔다가 한 50% 꼬라박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어떤 종목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대응하시는 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저는 지금 중장기 대응을 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리서치와 현명한 판단, 보수적인 대응, 요 3가지만 잘 하셔도 의미 있게 목표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